상승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이 대중국에 대한 투자 차단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상장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중국의 목줄을 제대로 쥐어보겠다라는 의도가 깔려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검토 단계에 있지만 이런 것들이 현실화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SF, 돼지열병이죠. 이 돼지열병이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계속 확산이 되어 간다라면 이 대체 육류 관련주에 대한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큰 영향은 없지만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다라면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체 육류 관련주에 주목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은 세계 3대 반도체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화웨이에 대한 판매량이 급격하게 감소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반도체 업황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수혜가 될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8일 토요일입니다. 네, 9월의 마지막 토요일이고요. 또 한 주가 지나가고,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는 9월이라고 보지 않고요. 10월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10월의 첫 번째 주로 들어가는 그런 주간이기도 하고요. 9월이 끝났네요. 시작했다라고 얘기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끝났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네, 누구의 말처럼, 네, 속도를 점점점 빨리 내가지고 빨리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내용이기도 한데, 이런 시기에서 여러분들 잠깐 깜빡 잘못하면 순식간에 그냥 좋은 기회 다 놓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켜보고 또 대응 방법을 잘 생각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낙폭은 크진 않아요. 0.26%포인트입니다. 일단은 상승 출발을 해서 나쁘지 않다, 괜찮았다라고 예상을 좀 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내용이 일단은 회담에 대한 그 시기가 진행되기도 했고, 결정이 됐죠. 회담 날짜가 결정이 되면서 해소를 이제 해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좀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월 10일, 네, 10월 10일부터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고위급 회담이 진행된다. 구체적인 협상 일정을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그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고요. 이번에는 뭔가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단 말이죠. 지금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중국이 국경절로 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짐 싸가지고, 예, 가게 되면 이제 하루 이틀 지나서 10월 10일부터 열리는 게 딱 맞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중국이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장 초반에 그래서 미국 증시가 그러면 이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 긍정적으로 되겠구나. 유럽 증시도 나쁘지 않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미국 당국에서, 미국 백악관에서 중국에 대한 모든 금융 투자를 차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의 상장 폐지, 그리고 미국 공적 펀드의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 차단, 미국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가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제한하겠다. 굉장히 큰 얘기입니다. 금융적인 부분에서의 제재를 가하겠다는 얘기죠. 물론 은행에 대해서 송금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저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데,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중국 기업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것을 막아버리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중국은 지금 현재 보면 외국 자본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국 내 그 경기 부양을 일으키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어요. 보통은 이제 개발 단계에 있는 개발도상국이라고 그러죠. 중국도 지금은 개발도상국 맞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중국이 세계 경제 규모 2위에 있는 국가인데 왜 개발도상국이냐, 이거 아니지 않느냐, 요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중국은 지금 개발도상국이에요. 네. 우리나라도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중국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개발도상국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 경제 발전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뭐라 그럴까요? 산업의 속도, 발전 속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는. 근데 그런 과정에서는요, 다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일으키는 붐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80년대, 크게 성장할 때, 경기가 막 치고 올라갈 때, 대부분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그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고위험. 즉 이머징 마켓이 이제 그런 부분이잖아요. 선진 시장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적은 대신에 수익은 적고요. 네, 대신에 이머징 마켓은 리스크가 큰 대신에 수익도 크고. 그래서 좀 안정적인 이머징 마켓을 이제 투자자들이 찾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망할 염려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국가였죠.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외국 자본들이 이런 쪽으로 투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수익률이 많으니까 외국 자본들이 투자가 들어가게 되고, 그 투자 자금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빠르게 일으킬 수 있고, 외국 자본은 외국 자본대로 빠른 성장을 하게 되니까 수익을 많이 보게 되는 거고,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서 같이 산업 성장을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요것이 이제 그 개발도상국에 대한 이머징 마켓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인데, 요걸 좀 차단하겠다는 얘기예요. 중국이 지금까지 눈부신 경제 발전, 그리고 기술의 발전을 일으켜 왔던 것이 근간이 바로 외국인 투자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쪽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차단한다. 이것은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정부 방침이기도 한데, 미국 쪽으로 이제 자꾸 상장되는 것보다 그 자국 시장을 키우자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홍콩이라든지 심천 또는 상해 이쪽 시장에 상장시키는 것을 이제 주요 과제를 하고 있어서, 미국이 이렇게 현재 상장되어 있는 알리바바라든지 기타 다른 회사들,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상장 폐지시켜버리자, 중국으로 보내버리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이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거 중국 땅에서 상장하는 거 그다지 썩 좋지 않아요. 왜? 자금을 끌어당기는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이 훨씬 더 크잖아요. 미국 시장이 상장되어 있어야지 기업으로의 자금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인데, 됐어, 돌아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얘네들은 중국 안에서 복닥복닥 해봤자 한계적인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본다라면, 중국 시장에 상장이 되면 중국 정부의 이런 그 규제를 받게 되죠. 외국 회사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발전의 한계를 느끼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게 일단 첫 번째 나올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상장 폐지 시켜버리고 중국에 대한 어떤 투자를 다 미국에서 막아버리게 된다라면 약간의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 그러니까 야, 우리도 하는데 니네들은 중국에 투자하는 거야? 요게 나올 수 있거든요. 아시겠지만은 그 이란의 그 제재를 가할 때 우리는 이란한테 지금 감정이 안 좋아. 그래서 이란 거 안 쓸 거야. 제재할 거야. 라고 해놓고 다른 국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들이 이란 거 쓰는 거는 내가 뭐랑 안 할게. 이란 거 석유 갖다 써. 그런데 그거 쓰는 순간 우리와의 관계도 끝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란 거 쓰지 말란 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다른 나라들도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꺼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미국이 안 하는데 우리가 하기가 좀 애매하네? 네, 이런 상황들. 자, 지금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또 하나 쥐고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지금 기술 발전이나 산업 발전을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무조건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 외국 시장에 대한 이 자본 시장을 개방하는 부분도 있고요. 투자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잡아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일단은 전부 다 무역 협상을 한 번에 이제 끝내버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강수의 또 다른 제재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이런 금융 투자를 차단하겠다, 제한하겠다라는 생각까지 할 줄은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제 양국가에 모두 피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다 나가버려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한 이제 그런 뭐랄까요, 국가 대 국가 간의 그런
그 신뢰도, 네, 친밀도 이런 것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검토하고 있다 정도로만 일단 압박을 주고 협상에 사용하고자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중국이 지금 어떻게 나올런지 요거는 잘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이 얼마만큼 발끈할 것인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좀 주목해 봐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검토 정도로 끝나지 않겠나. 10월 10일에 있을 이런 그 무역회담에 조금 더 압박을 주기 위한 그런 검토 정도, 그런 재료 정도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상당히 좀 큰 덩어리의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지표에서 좀 특이한 게 하나 나타났는데요. 소득이 좀 늘었어요. 미국인들의 소득이 늘었는데, 뭐가 좀 이상한 게, 이제 소득이 늘으니까 이제 저축률은 좀 높아졌거든요. 돈을 많이 버니까 저축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100달러 벌다가 200달러 벌게 되면 50불 저축하던 거를 100불 저축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축률이 높아졌는데, 희한하게도요, 소비 증가세가 둔화했습니다. 소비가 줄어들었어요. 소득은 늘었는데 소비가 줄었어요. 이건 뭐냐면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저축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소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 더 이제 이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소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이렇게 된다라면 뭐 금리 인하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또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어서 또 다른 의미로 연준을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금리가 중립 수준이다, 뭐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시장 전망도 50대 50으로 나타나 있어서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기 지표에 대한 부분이 좀 안 좋아진다라고 본다라면 이런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이제 연말 시즌으로 가게 되면 이제 소비 시즌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소비에 대한 어떤 하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부양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요 정도로 이제 미국 증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알리바바 또는 이제 뭐 바이두 이런 거 있죠. 네, 징둥 이런 기업들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이거 완전히 뭐 미국이 중국을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서 이제 뭐 본격적인 전쟁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쨌건 무역 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미국의 초강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돼지열병이죠. 지금 경기도 양주에서 의심 신고가 또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당히 좀 이제 아직은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만 이렇게 그 벨트를 형성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자꾸 옆으로 퍼지려고 하는 모양새. 그 다음에 만약 이게 경기 이남 지역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상당한 그 피해가 될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이제 국내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그 수가 1200만 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몇몇 농가에서의 어떤 돼지열병, 이것은 그냥 뭐 극히 적은 수량이다.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할 만큼의 그 정도 수량은 아니다라고 일단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 대한 변동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수입 돈육 같은 경우도 들어오고 있잖아요. 수입육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큰 부담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기 이남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전국적인 포인트가 나오게 된다면 이것은 네, 급격하게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 북부 지역의 한정적인 농가 몇 개에 대한 이런 그 돼지열병의 모양새라면 그냥 뭐 현재 이 돼지의 어떤 공급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내려가면 더 크게 퍼진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이 돼지열병과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방이겠죠. 가장 중요한 게 예방입니다. 예방,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예방.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면 이제 사료에 대한 부분들, 사료 관련한 종목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보니까 지난 주말장에서도 사료 관련한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요. 그 돼지 잔반에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 음식물이 들어갈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줄이는 잔반 투여 금지를 이제 내리게 되죠. 그러면 사료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어떤 수혜가 될 수 있다. 또 다른 거는 이제 돼지고기의 어떤 그 좀 꺼리는 현상들이 있죠. 뭐 사람한테 옮겨 가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냥 좀 꺼리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먹지 마, 소 먹자. 또는 소는 비싸니까 뭐 그냥 오늘은 회를 먹자라든지 또는 치킨을 먹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체 육류에 대한 관심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큰 변동이 없겠지만은 이게 더 확산이 됐을 경우에는 돼지고기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가격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체 육류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사례가 더 커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돼지열병에 대한 부분들이 더 확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좀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 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예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예방에도 불구하고 더 확산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 대체 육류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냥 치킨과 관련한 종목에 지금 투자하면은 돼지 열병에 대한 부분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좀 나쁜 의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투자에 있어서는 그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런 관련한 종목군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요 이런 돼지열병의 어떤 확산 움직임들을 보면서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마무리가 된다면 그냥 변동성 사그라들면서 테마는 끝날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더 추가적인 확산이 일어나게 된다면 지금 경기 북부 지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순간 네 문제는 굉장히 커지고 테마가 다시 다른 방향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요, 마이크론의 이야기인데, 화웨이한테 팔아먹는 제품의 수량이 심각하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소득, 이익이 엄청나게 감소했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체예요.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이 6월과 8월에 화웨이에 대한 판매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감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에 이어서 3등,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3등 기업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중요한 거는요, 미국이 중국에게 팔아먹지 말라는 얘기. 화웨이에게 판매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 마이크론의 그 CEO가 그 미국 정부에게 계속 요청을 했었죠. 화웨이에게 부품 판매를 할 수 있게 해줘라. 그래서 뭐 검토해보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지금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추가적으로 출하가 되지 않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미국 기업은 화웨이에게 제품 판매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화웨이는 당연히 그 제품의 어떤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당연히 아주 당연하게도요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게 조금 더 많은 수주를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 사실 우리나라에겐 좋은 거다. 삼성전자 수익 많이 늘어나겠네. 하이닉스 수익 많이 늘어나겠네. 네,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좋은 소식으로만 본다면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반도체 사이클이 살짝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이것은 일본의 아베가 좀 도와준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일본이 수출 규제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긴장감을 조성하게 되니까 반도체에 대한 어떤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재고 소진이 빠르게 되고 가격이 또 이제 상승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반도체 업황 호전이 보통은 이제 내년도 1분기, 2분기 정도 생각 많이 했었는데 올 3분기부터 벌써 시작이 됐고 4분기쯤 되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 호전을 아베가 만들어줬는데 지금 트럼프는 또다시 도와주는 게 뭐냐면 미국 기업들에게 화웨이에게 팔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화웨이가 우리 쪽으로 쏠리게끔 오히려 좀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고마운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미국이 중국에게 이런 그 제재를 가하게 됐을 경우에 미국만 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야, 미국이 화웨이한테 제품을 팔지 못하게 할 거야. 화웨이와 거래를 끊을 거야.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너희들은 화웨이하고 또는 중국하고 거래해도 괜찮아.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미국하고 끝이야. 네. 아, 진짜 이것은
네, 심각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화웨이와 거래를 하고 있는 정부라든지 국가, 기업들에게는 어떤 얘기를 했어요? 거래하지 마라. 그 스파이 짓거리 하는 애들, 우리는 거래 안 할 거야. 너는 왜 거래하냐. 그런 얘기를 이미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전면적으로 금지가 된 것이 아니라, 뭐, 아직까지는 이렇게 유지보수에 대한 그런 부품들은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뭐, 전면전이다.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무역 협상에서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만 딱 놓고 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우리 쪽에 수주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좀 의존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이 되는 거고, 또 그렇게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또는 우리나라 자체를 경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미국이 뭐 일본이 제재하는 것은 이제 뭐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 다음에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 어떻게 나갈 것이냐, 네, 추가적으로 그냥 다른 국가들에게 하는 2차 제재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여기에 대한 중점적인 포인트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의 이런 실적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은 지금 당장은 좋은 얘기겠지만 이것이 본격화되고 장기화 된다면 결국에는 피해는 고스란히 다 중국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 모든 기업들에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미국이 그래서 깡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뉴스를 해석하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뉴스 3가지 말씀을 드렸죠. 중국에 대한 투자를 차단시키겠다, 이런 미국 정부의 어떤 검토 소식 때문에 증시가 갑자기 급락세를 보였는데, 이렇게 된다면 진짜 중국과의 엄청난 전쟁, 금융전쟁이 완전히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마도 이제 10월 10일 날 있을 무역협상에서 어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협상의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꺼낸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저렇게 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파장이 있을 수 있다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돼지열병이 확산됨에 따라서 뭐 지금 당장은 큰 문제 없습니다만은 경기 이남 지역으로 확산이 되게 된다면 관련 테마주들, 특히 대체 육류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커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 해드렸고요. 마이크론이 화웨이에게 판매하고 있는 수량이 크게 줄어들게 되면서 주가도 하락하고 이익도 하락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게는 단기적으로는 좋은 소식인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게 된다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것이 좋지, 항상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바닥에서 매수하거나 천정에서 매도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항상 자신의 판단이 백발백중 정확하기를 바라거나 손실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번 사람들 대부분은 10번의 거래 가운데 6번은 수익을 거두고 4번은 손실을 보는데,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순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네, 완승을 바라지 말란 얘기예요. 완승, 낙승 바라지 말고요, 신승하라, 그런 얘기니까 승률이 높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절반 이상만 이길 수 있다라면 항상 여러분들은 돈을 버는 투자를 하게 되실 겁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히 느긋하게 투자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